생각, 정책, 노선, 이념의 차이로 다투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하나로 힘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종래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 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은 그렇게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조대원 정치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원구성 마감 시한이라면서요? 오늘 또 진행 뭐죠? 마지막이라면서요, 진행 자체가. 네, 안타깝습니다. 사인 정도만 하는데. 자, 본회의가 네. 정치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마 모양새를 봐서 좀 네. 며칠 미루는 것 같고요. 네. 21대 국회가 아시겠지만 아직 원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7개의 상임위만 구성이 돼 있고 네. 여야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더 불리합니까? 계속 시간이 지난다면 어디가 더 불리할까요? 여론이 더 어디가 더 나빠질까요? 지금까지는 반반이겠지만 만약 내 주를 넘기면 야당한테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야당에게 불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 지금 파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볼 때 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11대 7이라는 상임위 숫자 이것을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상식적인 선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인식이 더 많기 민주당 때문에 11개, 미래통합당 7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토위나 이런 어떤 알짜배기 이른바 이런 상임위도 야당한테 양보를 했기 때문에 법사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국민들 시각으로 보면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제는 좀 국가 안보도 힘들고 남북 문제가 힘들고 또 추경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여당에서 정교하게 짜놓은 계획대로 가고 있다. 정치적 계획대로. 사실 오늘 본회의 열려가지고 저는 이게 결정될 거라고 보지 않았고요. 네. 여당에서는 이제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다음에 한두 번 정도 더 이렇게 본회의 열지 않고 무산시키면서 계속 얘기하기를 야당에서 저렇게 들어오지 않고 정치를 실종시키고 발목 잡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모든 책임을 이제 야당 쪽으로 돌리는 뭐 대야 공세를 뭐 전방위로 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하고 추경도 사실은 자기들끼리 열어서 법사위 열듯이 법사위 열어가지고 한명숙 살리고 윤석열 죽이게 하듯이 그 여당 단독으로 열어가지고 통과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는 국민들의 삶까지도 이 어려워지는 걸 전부 다 야당 쪽으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자기들 정치적 계산대로 일정대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가면 야당이 불리해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저 결론은 이제 야당이 좀 더 불리할 것 같다. 시간이 가면 여당도 뭐 부담이 되겠죠. 국회 파행이 되면. 네. 원래 무슨 생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원구성이 민주당께 5개 위원장이 남아 있고 미래통합당 7개 남아 있는데 그래프가 있군요. 네. 네.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럴 바엔 18개 다 가져가라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민주당 생각은 뭐였어요? 원래 민주당 생각은 아마 5개 상임위 민주당 네, 몫으로 남아있는 네. 저거를 올해 처리하자 네. 이런 입장이었을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만 빼고 나머지는 다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싶었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막 미래통합당이 네. 이제 그 참여를 하면 그거는 이제 미래통합당 몫으로 네. 해서 본회의를 처리했으면 하는 게 아마 민주당이 생각했을 것 같고요. 북한 네. 변수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 한 주 정도 연기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4주 정도에는 적어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를 네. 해야 할 겁니다. 가운데 보시면 정보위가 제일 가운데 보이시죠? 그래픽에서 네. 국회 정보위원회, 북한 문제를 다룰 정보위원회가 아직 위원회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국정원이 어제도 보고하려고 했는데 보고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정보위는 네. 정보 보고받는 것이고 실제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거 대응을 실행하는 것은 저기 국방위, 국방위하고 외통위 외교, 뭐 네. 이런 그렇죠. 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게 국회가 사실은 국정을 총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행정부 청와대에서 이걸 하는 거고 네. 국회 차원에서는 더 이제 이 생각을 보태고 잘못된 걸 지적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위가 구성이 안 돼서 북한하고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좀 물론이죠.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정보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입장이거든요. 정보위가. 근데 이제 지금 정보위가 공석이 된 측면이 뭐냐면 정보위는 다른 상임위하고 달리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회 부의장과
야당 상임 그 원내대표와 협의하에 정보위 의원들을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까다롭게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그렇습니다. 다루니까. 국회 부의장이 아직 공석이지 않습니까? 야당 네. 몫이 정진석 의원이 네.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이 선출이 일단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출된 합의하에 그 민주당이나 통합당 의원들을 배치를 해야 하는데 부의장이 아직 선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정보위는 지금 가동을 바로 못 하는데 사실은 국정원의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국방위와 외통위도 중요하지만 국정원이 갖고 근데, 있는 정보를 네. 국회에 빨리 알아야 합니다. 국방위나 외통위만 그 이제 상임위가 구성돼 있으니까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원하지도 않은데 거기 넣어놨죠. 이름도 넣어놨잖아요. 예. 급한 대로 그 상임위만 들어가면 어때요?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나무랄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명분도 있잖아요. 예, 저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18개 이럴 것 같으면 다 줘버리지 이러니까 네. 다른 앵커분이었지만 좀 당황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냐 했는데 사실은 저는 생각할 때 18개 상임위를 위원장 자리를 다 주더라도 다 주고 난 뒤에 여당의 폭거와 법사위를 원래 그 야당이 맡아왔던 관행을 다 깨고 지금 의회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여당이 잘못된 걸 고발하더라도 네. 저는 그 필수 상임위에는 들어가서 우리가 피켓팅을 하거나 거리로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가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다음 지적하고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여당의 독주를 더 부각시키고 네.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대국민 설득전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모든 상임위에 참석 안 함으로써 도리어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밀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아니 말해서. 사실 네. 지금 국방위 외통이 열면 통합당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 이 자체가 상당히 무너져 내렸기 왜 이렇게 때문에 됐느냐 질책할 수 있고 네. 훨씬 유리한 상황.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나 들어가자 하태경 의원 그러는 이런 네. 사람들은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걸 원내대표가 공석이니까 네. 아무런 입장 안 낸다 이런 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당 지도부가 적어도 방향을 정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당의 입장도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림이 보였잖아요. 이렇게 좀 무리하게 법사위원장 가져오고 원구성을 하면 사실 이건 이제 그동안 일이 안 되니까 일 좀 쉽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무리수를 둬서. 그런데요. 네. 생각해 보시죠. 그 가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원장은 뭐 민주당이 저쪽에서는 또 가합이라고 가합이 아니라고 하나. 네. 하지만 네.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거거든요. 그걸 네. 들고 의원총회에 갔는데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심경에는 민주당이 미울까요? 미래통합당이 미울까요? 아니 그 말씀 무슨 말이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민주당이 지금 일을 하려고 무리하게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되면 파행이 될 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니 파행은 되지만 지금 업무 당장-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외통위하고 국방위 예산안 당장에 35조를 심사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행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결국 그래서 오래 끌면 네. 국민의 압박을 받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더 넘기면 네. 아마 민주당이 18대 0 다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 같은 것도 야당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을 그것은 더 어렵게 하는 게 근데 아니고. 만약에 그게 네. 국민적 압박이 커서 여론이 안 좋다 네. 이러면 통합당이 계속 버틸 수는 없습니다. 네. 언젠가는 타협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이틀 전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마이뉴스가 조사한 건데요. 네. 잘했다는 여론조사가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라면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야당이 아무래도 더 조금이라도 더 여론의 압박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절에 원래 이제 불심이 깊으시잖아요. 어느 절인지도 몰라요? 광주에 있죠 사찰에. 아는데 우리가 언론이나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언론은 당에서는 알고 있어요 어디 계신지? 당에서는 알겠죠. 당 네. 핵심부는 알고 네. 있는데 뭐 이것도 나름대로 네. 그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 그것도 원내대표 처음으로 뽑혀서 한 달도 못 가고 난 뒤에 책임을 이렇게 진다고 나왔고 네. 그리고 본인은 사실은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합의라는 거는 가합이라는 거는 옛날에 나경원 대표가 이제 그 의총에서 가합의를 들고 와가지고 뒤집혔을 때는 여야 다 이렇게 서명을 해요. 가합의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하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여당에서 계속 가합의했다고 하니 자, 그 이야기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금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건 본인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 표시도 하고 또 자기 그 당내에도 또 당내 여론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끌고 저는 있는 것 그 같습니다. 통합당의 초선 의원들이 조금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 전반기 원구성은 되게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후반기가 아니라 전반기는 되게 총선 민의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번에 그 민주당이 승리했고 통합당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괴멸적 타격이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민의를 좀 받들어서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협상안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법사위에만 꽂혀서 지금 그거를 파투를 놨는데 제가 볼 땐 다른 어떤 사람이 협상 대표를 나가더라도 더 좋은 성적표를 받아안기는 어렵다. 자,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저기는 어때요? 국회라는 게 명분이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 사실 핵심은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 가져갔고 그걸 되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되물리자고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물리겠습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광주에 있다는 그 절에 찾아가면 어때요? 제가 볼 그래서 땐 이렇게 갑시다. 하고. 지금 제가 그래서 서로 들어보면 명분을 좀 만들어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는 그럴 것 같아요. 원내 수석 그 부대표끼리는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원 그다음에 김영진 네. 양쪽의 수석 부대표끼리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퇴했잖아요. 당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죠. 표명했죠. 네, 근데 네. 이게 여당 쪽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지가 곤혹스러워집니다. 당에서 곤혹스러워진다. 그렇죠. 네. 이거는 민주당이 찾아가 버리면 그렇습니다. 이건 초선 의원이나 당 대표하고 먼저 푼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찾아가든 통화를 하든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지 이게 거꾸로 되면요 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사실 그 여당에서 계속 얘기하기를 주호영 대표가 이게 여당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표를 던진 게 아니라 계속 저 당내에 있는 의원들한테 불만이 있거나 의원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다고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요. 그런데 제가 원내대표라 하더라도 협상안이 아까 뭐 말씀하시지 말라고 자꾸 그런데 본인 뜻하고 다르게 자꾸 여당에서 얘기하고 언론도 그렇게 받아 쓰고 네.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꾸 몰리니까 여당에 대해서 화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여당 원내대표가 찾아오면 네. 그래도 만나는 신용은 할 건데 또 뭐 말씀하시기를 뭐 찾아가는 게 안 맞다고 말씀하시니 아니 그게 예. 찾아가더라도 줄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그런데 최대한 줄 수 있는 카드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11대 7 이상을 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그럴 거라고 핵심이 보여지기 11대 7이 때문에. 아니잖아요. 법사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법사위를 어떻게 그래서 다시 되물립니까? 그러니까 자, 뭐 저희끼리 여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모양새를 갖춰주는 거 여당에서 가서 유감 표명이라도 하고 이렇게 손잡고 올라오면 정치가 복원되는 모습 뭐 그냥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답답해서요. 네. 어제 법사위 모습 좀 보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원구성은 돼 있지만 당연히 미래통합당은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여권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출석했는데 다소 예상 못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법사위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참석했는데 그럼 여권 이제 의원들 있으니까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 훈훈한 분위기에서 논의가 될 것 같았는데 사실 추미애 장관께서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결기나 또 강단이나 기계나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기대했던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뭐 국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그에 비해서 지난 이제 여러 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지금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다.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특히 검찰 내부 갈등이 계속되는데 검찰총장과 관련돼서 장관은 뭐 하느냐 이런 분위기죠. 왜 법무장관이 주저하나? 아니 이럴 때 지금 총장과 감찰부서장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게 진짜 봉숭아학당입니까 이게? 우리 장관님 같은 분들도 검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검사들에게 순치되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좀 지나친 얘기일까요? 네,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진지성이나 이런 걸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예,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검사이셨고 서병철 네네. 위원님도 검사이셨고요. 또 오늘의 검찰 개혁에 다 그런데 책임이 제가 있으십니다. 한 가지만 개혁의 대상이면 결국 그 대상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떠서 안 된다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여기까지요. 네, 아슬아슬합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서병철 의원님도 검사셨고 검찰 개혁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이게 아슬아슬합니다. 네. 예, 보통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장관이 이제 티타임을 갖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직전에. 네, 근데 네. 어제 물어보니까 네. 티타임에서 장관이 무제한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의 네. 없이 다 물어봐라. 네. 답변하겠다. 그 얘기는
장관이 상당히 작정하고 나온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다만 네, 네. 송기현 의원이 검사들에게 순치되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순치라는 게 입술과 이 그러니까 길들여-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길들여지는 거죠. 한마디로 네, 검사들한테 길들여진 거 네. 아니냐라고 발언을 하자 발끈한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으로 들릴 근데 수 있을 민주당 거고요. 의원들이 왜 이렇게 조금 수위가 높은 이야기를 한 거죠? 당내에서 야 추미애를 보냈는데도 이게 뭐가 되는 게 없다 이런 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발언은 좀 제가 볼 때 실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좀 오버했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런 징후를 느끼는 것이 네. 그동안 여러 차례 지금 사안들이 터지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뭐 몇 마디 하긴 했습니다만 진행되는 것이 뚜렷하게 잡히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이 대화 업무 보고가 끝난 뒤에 바로 이제 장관이 지시를 내렸죠. 네. 그 얘기는 잠시 후에요. 네. 야당 눈으로 보면 역시 여당이니까 서로 연기를 참 잘한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혼자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려니 정치인이고 앞으로 정치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무리수를 두면 자기 네. 향후 정치 일정도 있고 하는데 이걸 자꾸 무리하게 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검찰 개혁 빨리 안 하냐 진척이 없냐 이게 저희들 봤을 때는 당신 검찰 장악하라고 보내놨는데 왜 빨리 장악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미애 장관을 밀어붙이면서 서로 이제 막 싸우는 듯이 보이고 난 뒤에 결국은 이제 지시하기를 네. 감찰부에서 하라고 이제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한명숙 사건을 더 세게 밀어붙여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장관은 밀리는 척하면서 예. 더 세게 밀어붙이는 걸 예,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야당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법사위를 가져갔는데 사실은 조호영 대표가 법사위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법사위만 주장하고 무조건 협상을 안 한 게 아니라 법제위하고 사법위를 나누어 가지고 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계속 여당에서 법사위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했던 명분이 자기들이 말하는 개혁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발목 잡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법위 가지고는 지금 검찰하고 법원을 갖다가 장악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힘이 센 여당에서 이제는 검찰 코에다가 그 고삐를 채워가지고 발알에 돌려는 것처럼 그런 시도로 보이고요. 지금 계속 나머지 정보위 같은 경우에 구성을 못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법사위 여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니까 더더욱더 야당은 이제는 들어갈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요, 검찰이 최근에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련의 의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입장을 표명해도 검찰총장이 듣는 신용이나 합니까? 법무부 장관 위에 있는 느낌이 아닐까요?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이 더 높은 걸로 생각할 겁니다. 아마. 아니 검찰총장 아래에 있는 감찰부장은 그 조국 임명 받아 놓으니까 어떻게 저도 뭐 그 공직 생활을 해봤고 대검 감찰부장 예, 말씀하시는 군 거예요. 생활을 해봤지만 위에 상급자가 지시하는데 불법적인 명령이 아닌데 자기가 40일 동안 킵했다가 사건을 나중에 페이스북 등의 기자들한테 언론에 흘리고 이렇게 항명을 하고 하는 게 이게 항명이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말 안 듣는다는 게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항명을 하면 그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갖다 징계하고 자르면 돼요. 자, 근데 오늘 자, 총장 지휘권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강압적인 수사 의혹과 관련돼서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다시 조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법무부에 검찰이 들어왔습니다. 네, 법무부에 그 진정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장 판사 출신의 네. 외부 인사입니다. 감찰부한테 지시를 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대검은 이걸 중앙지검의 인권 관련 부서에 배정을 하니까 갑자기 이거 네. 40일 지나서 네. 다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대검 인권부로 이걸 갑자기 넘긴 겁니다. 중앙지검 인권부로 예. 네, 인권 관련 부서로 인권 감독실이고요. 감독실에 그러니까 대검 인권부로 배당을 넘겼고 하니까 네. 이제 추 장관이 이게 무슨 인권 문제냐? 이게 지금 훨씬 그보다 심각한 건데 제대로 감찰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근데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네. 그 감찰 대상이 네. 그 윤석열 측근으로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인권 감독관 그러니까 또한 당시에 가까운 한 분입니다. 전 총리를 수사했던 그렇습니다. 검사겠죠. 검사가 네. 윤석열 그 총장이 굉장히 아끼는 측근으로 드러났고 인권 감독관 또한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드러나서 네. 이건 뭔가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감찰실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직할에 있는 감찰실입니까? 아니면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있는 감찰실입니까? 검찰총장 지휘 아래 있는 감찰실에 있는 감찰부장이 그 문건을 받아가 사건을 접수받고 40일 동안 자기 직속 상관인 육군
그 검찰총장한테 보고 안 했다는 거는 마치 밑에 있는 일개 육군 감찰실장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보고받지 않고 국방부 장관하고 일을 바로 처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보고하고 난 뒤에 지시를 받고 부당하면 다시 의의를 제기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40일 동안 킵했다가 지금 원본을 달라고 하니까 원본도 주지 않고 우리는 따로 하겠다고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외부 인사를 감찰부장은 왜 시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럴 것 이 같으면- 독립성을 보장해 주려고 감찰부가 존재하는 거고 첫째.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한테 지휘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주요 참고인에 대해서 아까 한 씨 같은 분에 대해서 네.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장관이. 그래서 그런 결과들 그 진정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에 인권감독관실에서 올라오는 거 하고 감찰부에서 올라오는 거 하고 종합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아서 뭔가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건을 배당할 때 검찰총장이 배당하는 게 옳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배당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 감찰부장한테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건 하등이 문제될 소지가 아니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조직 아래 검찰총장 안에 있는 조직인데 이 조직을 갖다가 말도 안 듣고 바로 법무부 장관하고 할 것 같으면 법무부 장관실 밑으로 집어넣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안 그래요? 지금 그 검찰총장 옷 벗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옷을 벗기면 얘기입니다. 됩니다. 예. 문제가 있으면 이 벗겨야죠. 정도로 예. 무리수 직권 남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 제가 답답한 게 그래요. 이 정도로 직권 남용을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왜 법무부든 안 그럼 임명권자인 대통령 청와대든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데 임명도 할 수 있고 면직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자, 문제 많은 총장을. 네. 그래서 근데 조사하면 드러나겠죠. 자 이제 이런데 휘말리지 마라 해서 이제 검찰총장의 임기를 정해놨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권에서 그럴 바엔 그냥 검찰총장 나 같으면 그만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가지고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은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아마 건국이후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근데 지금만큼은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지금 이렇게 서로 다투는 모양을 보인다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나는 결판을 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이라면은요 벌써 그만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겠습니까? 여권의 마음은 이쯤에서 사의 표명하고 나가줬으면 이런 거란 뜻입니까? 예, 저도 그렇게 들립니다. 네. 이쯤 했으면 우리가 늘 임명했고 이 정도로 했으면 좀 제발 좀 나가줘. 우리가 도저히 자르면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뭐 이 정도로 우리도 물러서 줄 테니까 장모 건드렸죠. 뭐 딴 거 지금 윤 총장 계속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이라는 분을 갖다가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사건도 재심이 안 되면 저는 이 부분 사실은 서로 간에 자기 사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서로 권력 싸움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거는 뭐 특검을 하든지 국민 앞에서 놓고 양 세력이 뭐 어느 쪽이 더 옳은지를 국민을 상대로 직접 심판하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사실 저 같으면 물러났겠어요. 근데 윤 총장도 자기 봤을 때는 이제 주위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당신이 물러서면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총장이 있는데도 마음대로 하는데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이 사람한테 얼마나 또 반대쪽에서 압력을 넣겠어요. 제가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일련의 사태가 정권이 이거를 폭로한 겁니까? 자 보세요.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해서 정권이 개입을 했습니까? 그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고소고발을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죠. 채널A 검언 유착도 그 기자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수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한명숙 사건도 위증을 했다는 사람들이 번복을 하면서 증언들이 나오면서 언론이 이걸 보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무슨 개입을 해서 마치 이 사건을 크게 일으켜서 윤석열을 옥죄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정치 공세고요. 지금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네.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사심이 있더라. 지금, 윤석열 네. 총장이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것을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막에 여당이 한명숙 사건으로 윤석열 압박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압박하고 저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네, 저 저는 압박이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일어났냐 그냥 이거예요. 30 의원의 이건 개인적인 개인의 의견? 의견이고요. 네. 여당의 공식화되는 의견은 아니고. 물론이고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마치 여당이 무슨 의원들이 만들어서 자, 문제 제기한 그 것처럼 말, 이렇게 그 하면 안 말씀이 됩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자 여당의 5선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압박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있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또 참여정부 때 천정배 장관 때는
장관한테 아까 얘기했던 그 총장 지휘권 발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네, 네. 검찰총장이 사실 옷을 벗었어요.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서른 의원 개인적으로는 저런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네. 아직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이나 논의된 바는 없다. 자, 이런 발언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는 행태가 하극상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장관한테. 독립을 넘어서 아예 하극상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왜 지적을 안 하느냐 이거죠. 아니 하극상을 왜 그만 놔둡니까? 전 진짜 답답한 게 제가 군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극상은 강력하게 진압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진압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돌아가면서 여당 의원들이 법사위까지 열고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게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 같은 거 그렇게 무리수를 써서라도 갖고 올라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같이 논쟁을 벌이면 되잖아요. 왜 밖에서 돕니까 그게. 거기까지 아시죠?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통일부 장관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오늘 이제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였고요.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네. 1년 2개월 정도? 사실 남북 관계라는 게 워낙 육자 관계, 특히 북미 관계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누가 그러더군요. 말을 아끼는 거. 네. 진짜 운신의 그런데요. 폭이 좁았을 거예요. 이게 과거에 통일부 장관이 정치인도 했다가 관료 출신도 그렇습니다. 하고 네. 학계 인사도 하고 막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 장관 학계에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는 정치인 출신 장관 할 때가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좀 실려서. 힘이 실리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통일부 내부에 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미국 쪽에서 어떤 입장을 내면 그 입장을 절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통일부 내부는 네. 분위기가.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예를 들면 민간 교류하려고 해도 통일부만 가면 뭐가 되는 일이 없다. 개성공단 쪽에 일하는 분들 다 이구동성 그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통일부냐 반통일부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 가서 상황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 어떤 대통령의 정치 철학, 그다음에 평화통일이라든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를 또 설득하는 과제도 있고요. 또 미국을 또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처럼 기재부 가서 정작 기재부 돈 쓰기 힘들잖아요. 네. 그 정서가 네. 국가 재정을 통일부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통일 행보에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좀 너무 보수적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잘 안 움직인다 너무 이런 이미지가 있다 이 보수적이고 말씀이시죠? 보신 네. 행태가 있습니다.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임종석 전 실장님이 통일부 장관을 하면 좋겠어요. 왜요? 이분이 뭐 옛날에 대학생 때부터 북한하고 관계는 아주 독보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 대학생 때 사람 보내고 북으로 보내고도 하는데 본인이 이제 장관이 되시면 북으로 자주 가실 거고, 그리고 현재 보면 그 이낙연이라는 너무 견고한 그 지도자 대권 후보가 있다 보니까 판이 안 흔들려서 저희는 참 어려웠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까지 거치고 실장했으면 차기 대권 후보로도 떠오를 수 있으니 친문 핵심 인사가 뭐 이분이 떠올라가지고 해주면 저희들한테는 판이 한번 흔들리는 거니까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죠. 좋지요, 예. 자, 임종석 뭐 전 실장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할 생각이 없다. 지금 본인이 그 민간 단위에서 평화 문제에 그렇다면서요? 관련해서 네. 무슨 연구단체를 띄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에 종사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피력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현직 의원들 중에서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이인영 의원, 우상호, 송영길 뭐 이런 분들이 네. 함합형에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이낙연 의원 혼자 링 위에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명 같이 링 위에 올리면 대선 후보 뽑을 때 훨씬 흥행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실장 정도 되면. 그거는 뭐 친문 핵심들 생각이고 네. 이미 이낙연 대세론이 굳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저희도 옛날에 그 다 거쳐봤던 일이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지 않아요. 지금 여당이 사는 거는 여당 내부의 지금 권력 다툼이지 국민들 입장에 별로 중요한 건 제가 볼 아니다. 때는 권력 다툼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뭐 어떤 통일부 장관을 노리기 위해서 여러 명이 막 이렇게 권력 다툼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조대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